중국이 뭐 붕괴된다, 망해간다 이런 말씀 많이 들을 텐데 오늘은 제가 추가적으로 중국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물론 뭐 경제가 망한다고 해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거나 체제가 급격하게 변한다,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여러모로 힘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역사, 경제, 또 대외적인 거 이런 거 이야기하게 되면 조금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제 영상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주하고 풍수, 명리를 주로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타이틀에도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그게 먼저 대문이라고도 하고 제 그 유튜브 영상 이제 소개란에 보면 정치와 경제 사주 명리학 위에도 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을 혹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주나 풍수 이런 것만 하지 왜 자꾸만 정치적인 거 이야기하고 뭐 경제 주식 이런 거 이야기하냐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물론 제가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되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원래 제가 댓글도 잘 안 달고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댓글 같은 거 워낙 옛날에 바빠갖고 못 올렸지만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 영상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또 시간도 좀 남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댓글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답글을 달 때가 있고 못 달 때가 있어요. 정말 가치가 없는 걸 제가 지워버린다든지 안 달고요.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려고 하는데 바쁘고 또 사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혹시 이제 댓글을 못 달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이나 풍수 이런 것만 원하시면 이제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채널 가셔갖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학 풍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뭐 사주 명리학 풍수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물복이 언제 들고 운기는 어떻게 되고 건강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저한테는 질문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은데 그걸 해도 됩니까? 그런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지사가 됐던 아니면 지방의원 출마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어느 당, 뭐 어디로 지역은 어떻게 하는데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답변 못 드리잖아요. 또 중국에 출장 간다든지 어느 다른 나라에 출장 가서 이제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데 그 나라 사정 모르면 제가 답변 못 드리잖아요. 물론 제가 또 유튜브 보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게 명리 그것만 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래 예측이 한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이 거기에 정확한, 물론 뭐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9년도 말에 이때 제가 중국 붕괴된다. 중국 붕괴되는데 뭐 3년 내로 붕괴, 물론 3년 내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닙니다. 이제 구운시대, 풍수 구운시대에 들어와서 풍수 구운시대에 중국이 붕괴되는데 이제 제가 시점을 3년 이내부터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제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과거의 역사의 예를 쭉 들면서 풍수 구운시대 중국이 어려워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풍수 구운 시대에 그때는 이제 청나라였었죠. 이제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가 지면서 뭐 여러 가지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난징 조약, 텐진 조약 이런 것부터 결국은 이제 물론
서태후가 잘못한 것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문제도 있지만 그 기운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게 과거잖아요. 2019년 그때는 코로나도 전이고. 근데 실제로 제가 과거의 역병이라든 반란이라는 이런 거 다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어느 누구도 몇몇 빼놓고 뭐 몇 분이 있긴 있어요. 아주 극소수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변하는데 과거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시 뭐냐. 이 사주나 명리학 이런 것도 역시 뭐냐면 과거에 계속 어떠한 게 쌓이고 쌓여서 그게 돌고 도는 겁니다. 세상이 왜 돌고 돌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운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사주 팔자 푸시는 분들 중에 모든 걸 다 사주 팔자로만 이야기하고 사주 팔자로만 풀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20년도 넘게 저는 뭐 풍수, 사주, 그 다음에 유김, 그리고 제가 옛날 2007, 8, 9년도에는 타로 카드도 해가지고 사실 그때 대학로에서 사주 카페에서 그때 많이 봐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다양하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이 의뢰인이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모든 거 사주로만 풀고 사주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 위에, 풍수 위에도 플러스 알파 돼 갖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세상이 중국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도 중국에 계속 우리나라 무역 적자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 2, 3년 전만 해도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2, 3년 전만 해도 누가 중국이 지금 어려우리라 누가 생각을 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 다 중국 잘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사드 보복하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렵고 막 힘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잘 될 것이다. 계속 그 전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하고 북한만 계속 바라보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국제정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면 정확한 답을 내릴 수도 없고요. 지도자도 정확한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추가적으로 그럼 중국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왜 어떻게 해서 중국이 앞으로 더 나빠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워낙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수는 쥐꼬리인지 뱀꼬리인지 끝에만 봐도 알 수 있고 낙엽 하나만 떨어진 거 봐도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걸 뭐 똥인지 된장인지 다 경험하고 마저 얻어 터져보고 상대방이 나보다 센 놈인지 꼭 얻어 터져봐야 하나요? 눈빛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행동만 봐도 저놈이 나보다 센 놈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세상 돌아가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봐요. 그만큼 뭐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한 것도 있지만.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중국이 잘못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알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국이 지금 중국 붕괴 요인, 이제 붕괴라는 게 나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는데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70년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70년. 물론 뭐 진나라, 수나라 이런 데는 30년도 못 갔죠. 보통 30년 정도 됐네요. 뭐 그 정도, 뭐 진나라는 16년, 17년, 수나라가 한 뭐 30년 조금 더 갔죠. 그리고 청나라, 명나라, 뭐 송나라 이런 데는 한 270, 80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뭐 국가 세운 거 따지면 49년도라고 하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7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국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많아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가 뭐 일반적으로 뭐 250%, 300% 하는데 지금 거의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60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부채.
그래서 이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뭐 상하이 정부라든지 절강성 쩌장지양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존 있는 그쪽 광둥성이죠. 그런 데라든지 또 복건성은 후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부채가 공식적으로 한 280%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500에서 60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어요. 감당이 안 돼. 우리나라도 국가 부채가 한 뭐 60%가 안 돼 56% 정도 되죠.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40% 정도 했었는데 급격하게 올렸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국가 부채는 거의 270% 정도 되고 지방 정부는 거의 2배 이상이 됩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면요 벌써 무너졌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부채가 300% 같이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기업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청년 실업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교육률이 높아져 가지고 1년에 대학 졸업자가 1200만 명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20%라고 하는데 중국은 통계를 모든 걸 다 조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알바한 것도 이것을 취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거의 2배, 40%. 중국은 어쨌든 뭐가 나오면 두세 배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뭐 농촌으로 하방에서 내려가서 농촌에 뭐 도와줘 거기에서 일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탕핑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점점 매년 쌓이는 거잖아. 이게 졸업자들이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1000만 명 넘게.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이 원래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1997, 8년도부터 땅을 불화를 해서 임대로 50년, 100년 장기 임대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자기 재산은 아니지만 땅은 이제 국가 거지만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집을 어마어마하게 졌는데, 중국 부동산 전체는 한 6억 채 정도 된답니다. 6억 채. 그런데 6억 채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억 채 이상이 빈집이에요. 빈집.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여기에 헝다그룹이나 완다그룹, 헝다 아시죠? 유명한 헝다그룹. 그리고 완다. 이런 데가 지금 부동산이 완전히 지금 폭망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가 지금 거의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늘어나지, 청년 실업률 늘어나지, 그 다음에 부동산 나빠지지. 그런데다가 지금 뭐가 있어요? 반도체 이런 거 빼고 지금 서유럽이나 미국과 뭐 말로는 디리스킹 하지만 이게 저는 디커플링이나 뭐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리스크를 줄이나 디리스킹, 리스크를 줄인다는 말이고 디커플은 먼저 헤어진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거에는 독일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뭐 일부 유럽에서도 또 프랑스 같은데 이런 데서는 지금 특히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저는 그 여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회주의 사상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17년인가 18년, 16년인가요? 독일의 총리를 했는지 저도 독일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럽에 팔고 미국에 팔았던 것들이 제품이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률이라든지 무역 수출 이런 게 줄고 있어요. 그걸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국가가 지금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간첩법, 이거는 결정타입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죠? 왜냐면 중국을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간첩법에 걸리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카메라 잘못 눌려갖고 사진 찍다 보면 다 걸려요. 저도 과거에 중국을 뭐 몇 번 갔다 오고 중국어도 과거에 한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완전히 패착이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여행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을 엄청나게 갑니다. 엔화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갔던 그런 여행을 많이 갔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몇 번 갔을 정도면. 그런데 지금 안 가잖아요. 저 중국 안 간지 저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나빠지기 전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다 해서 안 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안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론은 뭐예요? 이 자체가 하나로 하면 이게 다 이제 묶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야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 아는데 미국의 유명한 뭐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서부터 그다음에 여러 그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전 세계 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추락하는 것밖에 없다. 추락. 그러면 추락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땅에 부딪히겠죠. 추락하는 그 순간엔 살아있는데 이제 딱 부딪히면 모든 게 다 박살이 나겠죠. 깨지겠죠. 그 시기가 언제냐. 자, 이 시진핑, 제가 이 스끈평, 이 시진핑이가 저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이 사람 사주 보고 아, 머지 않았구나. 사실 앞으로 뭐 길어야 5년? 뭐 이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주로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전에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뭐냐? 이러한 원인이 바로 시진핑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죽고 빨리 다시 옛날처럼 물론 그 이미지가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죽고 또 그 공산당 체제가 어느 정도 붕괴가 되고 그렇지 않는다면 중국은 결국 땅에 부딪혀서 모든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길어야 풍수구운에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풍수구운에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국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럼 풍수구운이면 유럽이라든지 남반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동양적인 사상 개념이라서 사실 실질적으로 뭐 서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기운 자체, 풍수는 뭐 전 지구적인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미칠 수 있지만 그 개념 자체는 우리 동양권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나 이 동양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기 지금 5개만 있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중국 CATL이나 BYD나 해갖고 지금 배터리가 지금 전 세계 지금 1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 중국의 지금 전기차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백 개 됐던 게 이제 보조금 때문에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보도가 나고 무너지고 한 또 지금 7, 80여 개 남았는데 결국은 이것도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위에는 다 망할 것이다. 물론 뭐 BYD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지금 많이 해서 1위잖아. 오히려 뭐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 파는 이야기고요. 그런 거서부터 또 반도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농민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위에도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도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이제 풍수의 기운을 놓고서 말씀드리는데 풍수도 20년마다 해서 9번 반복돼 갖고 결국은 360년마다 큰 틀에서 완전히 변해요. 물론 작게는 180년마다 변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제 구운이 2번 돌아야죠. 그러다 보면 360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 밤 12시에서 낮 12시까지는 사실은 12시간이지만 180도가 오는 거고, 다시 밤 12시 24시가 되려면 360도가 도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기운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중국이 붕괴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이제는 관성에 의해서 주식도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한번 추락하기 시작하면 물론 뭐 중간에 낙하산은 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관성의 법칙에 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 자체가 다시 회복되면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일단 애시당초 그거는 힘든 일이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라는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중국은 붕괴 수순으로 가는데, 나라 자체가 완전히 망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미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붕괴되기 때문에 중국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 무역 규모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또 자체도 과거처럼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 흑자 기록한다는 것,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새롭게 변하는 그 중국 사이하고 또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쪽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명리학하고 뭐 풍수적인 그런 걸 좀 떠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그래 중국이 이 정도였어?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